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또 자평신전을 강의하는 날입니다. 10장에 이어서 11장도 역시 시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뭐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지만 심여첨 선생이 저 뒤끝에 가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저 귀인, 저 사람 공무원이에요. 공직자가 자기가 태어난 시간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뭐 또 안다 해도 제대로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시계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냥 네가 이렇게 잘났으니까 그 시에 뭐가 무슨 글자가 있어서 그 글자가 그러니까 격국을 보지 않고 시에 뭐가 있다라고 하면서 경이름을 만들어서 야 이게 귀격이다 라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 이 명을 보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떡 만드시면서 뭐라고 하시냐, 그러지 말아라 라고 하십니다. 예. 논 11장 10장에 이어서 11장이 이런 거예요. 논 시설,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하길 써 와전와 잘못된 걸 전하면서 또 잘못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에 계속 정의 내려갑니다. 자, 정의가 팔자의 본래 정리, 정한 이치가 있는데 그 이치가 불명 확실하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하냐, 지 자신이, 그 사람이, 명을 보는 사람이 이거 쫓축자죠. 이단을 생하는 대로 쫓아가서 망언망청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엉뚱한 소리를 듣는 데가요. 뇌 불가파라 해서 이 뇌는 소울이 진면 밑에다가 집을 뜻하는 이 면부에 소자를 집어넣었죠. 소울이에요. 그런데 더 심하면 감옥이에요. 갇혀 있다는 거죠. 불가파. 그런 걸 깨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마치 이런 거예요. 논간지, 간지를 논하면서 즉 음양지리를 알지 못하고 있어 A, E, A, V, B입니다. 이걸 한꺼번에 다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럼으로써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그러냐라고 하면 속소에서 최상가결, 무슨 노래를 지어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있죠. 고전에 이런 게 많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확언, 그 말이 옳다, 확실하다 라고 여긴다는 거예요. 확론, 확언이 아니라 확론, 확실하게 그것이 확실한 이론이다 라고 여기는 것. 두 번째, 격국적, 격국을 알지 못하고 격국이 어디에 있냐, 전시원령에 오로지 원령에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EAVB예요. 자, 요거로서 요걸 삼는다는 거예요. 군이 외격, 억지로다가 외격을 얽어매어 갖고 활변, 이 통변하는 것, 이것 잘못됐고요. 논 생각을 하는데 불찰희기, 희기를 살피지 않고 상황부약 위정법, 이건 좀 그렇습니다. 제가 15번 각주를 처리를 했는데 이것이 바로 격국론과 억불론의 차이죠. 자, 이번 15번 각주 처리했습니다. 이 문구를 살펴본 결과 결국 심여첨은 억불론을 부정하고 있어요. 억불론을 부정합니다. 왜? 왜냐하면 상황부약이라는 건 왕한 것은 상하게 하고 약한 것은 붙들어주는 것을 정법으로 여긴다. 그 억불론에서는 그렇게 정법으로 여기잖아요. 근데 격국론에서는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저 뒤에 가면 또 일간도 살피라고 하십니다. 일간의 허약함을 강황을 살피라고 하시는데, 그래도 여기서까지만은 아직까지도 억불론에 대해서는 부정을 하고 계시죠. 논행운에서, 네 번째요. 논행운에서 불문, 뭘 묻지 않고 동중에 같은 것 중에서 다른 게 있다는 걸 묻지도 않고 간지는 상류, 같은 것끼리는 하나다라고 여기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상류라고 해서 아마 이렇겠죠.
가불목이 같다라고 여긴다든지 그러지 말아라 라는 것이겠죠. 두 번째 정의예요. 이게 이해의 위비를 하다가 제가 빨간 걸 잘못 칠했습니다. 국이유연, 그 연유를 우리는 연유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일, 서중에서 쓰기를 용자, 그 쓰는 글자가 경중, 무겁고 중한, 그러니까 가볍고 중한 것을 쓰는데 굳이 그의 뜻, 그 뜻을 알지 못하고 오직 잘못된 것, 편견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편견에 유생 편견, 잘못된 것에 편견을 생기게 한다. 즉 두 번째요. 속서에서 속서의 무지 망작.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속서란 곧 신살론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나온 것을 오해기설, 그 이야기가 잘못 모여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심히 깊이 빠져서 이거 잘못된 거죠. 미로를 헤맨다. 이 길도자니까요. 헤매는 것. 또 하나죠. 명에서 운을 취하네. 우연히 우연히 맞아요. 참 이게 말하다 보니까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아축 쫓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보는 것이 역시 불력 바꿀 필요가 없다. 이거 바꿀 역제예요. 바꿀 필요 없다 라고 한다든지, 이게 중요합니다. 즉 일즉 고인명식, 옛사람들, 이게 이제 이런 것이 이제 옛사람들의 이제 중국에서의 팔자명거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저도 이제 참고 삼아 이걸 중화사국에 가서 책을 구경하다가 저걸 뜨거니 돈 주고, 비싼 돈을 주고 사왔죠. 역시 오수, 잘못 입수하고서는, 즉 수지 5% 거둬들인 게 잘못되지 않았어 라고 하면서 나의 뜻이 외격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위, 더욱이 해인불천, 사람을 해치는데 불천이라고 해서 얕지 않다.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깊다 라는 소리죠. 얕지 않다. 사람을 해함에 얕지 않다. 결국은 깊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정의를 또 하나 예를 드셨어요. 정의에 계속 나온 겁니다. 만약 임신, 계축, 기축, 갑술, 이렇게 해서 임신, 계축, 기축, 갑술이라고 해서 이걸 이제 설명을 하세요. 본래 이건 잡기, 제왕, 생관격이다. 잡기란 뭐냐? 추골에 여기 계신기가 들었죠. 그런데 이 계수가 투출했어요. 그럼 이게 잡기격이죠. 그런데 여기 임수가 있으니까 재성이 왕하죠. 토 일주로서는. 그러니까 잡기 제격이 된 거예요. 그런 걸 여기질 않고서 어떻게 해? 이미 의뢰시, 갑술 다음에 의뢰거든요. 이걸 의뢰시라고 여겨서, 의뢰시라고 해서 시작, 작시, 이걸 시에 딱 놓기를 시상의 평간론이다. 시상일이 평간격이에요. 근데 이걸 의뢰시로 여기고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갑술시면 이건 뭐예요? 정관격이죠, 정관격. 시상 정관이죠. 그런데 이 의뢰가 되든 뭐가 되든 격은 어떻게 됐어요? 이건 제격이에요. 제왕생관을 하는 게 좋죠. 제왕평관을 하면 안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관은 곧 나를 곧바로 극을 하니까. 간목은요, 그래도 정관은요, 나를 극하는 게 고급스럽게 극하는 거죠. 자, 그러면 같은 관에 정관과 평관은 같은 아버지라도 어떨까요? 이 정관은 친아버지고요, 평관은 어부다버지가 되는 겁니다. 이걸 꼭 내가 어부다버지니 친아버지니 얘기하는 것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게요. 친엄마다, 또 내지는 들어온 엄마다 라고 하면 차이가 있겠죠. 그 자식에 대해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어찌 알겠는가 라는 거예요. 기지는요, 왕한 제가 생살, 이게 살을 생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생살하니까 장차 구사지프라,
죽을 것을 구하는 게 겨를이 없다는 것을 어찌 알지 못하고 소리나 마찬가지야. 어찌 하취기 그걸 어떻게 귀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이거 평관이면 수상목을 해서 이게 나를 곧바로 공격을 하거든요, 이 기토를. 그러니까 평관은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차류 심다 이런 이치는 매우 많다. 이런 종류가 매우 많다. 모두가 오수격이야. 잘못 격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시명적 9번을 빼드릴게요. 네. 네, 잡기 제격입니다. 오늘 9번, 10번 사례명적 심혜점 선생이 2개를 내놓으셨어요. 아주 참 좋은 예를 들어 놓으셨죠. 예. 보세요. 용신이 이겁니다. 수채 화토용조에서 화용신으로 잡은 거예요. 그러나 화가 어디 있습니까? 뭐 술떡 속에 화죠. 그래서 결국은 목도 쓰는 사주죠. 화가 용신이니까요. 강한 물을 빼내니까요. 그러니까 목도 좋고 화도 좋아요. 이런 걸 저 갑술시를 은혜시로 바꿔서 시상일이 평관격이라고 왜 얘기를 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해서 그게 무슨 뜻이었을까요? 강한 재성이 이렇게 관을 생하고 있다라고 해서 저 관을 용신으로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두 번째요. 예, 이거 이제 프로그램에서 제가 보면 수 6.7 수채 토화용조죠. 토를 용신하고 화가 시신이 되고 목오행은 플러스 하신이에요. 그래서 천연운도 좋습니다. 마치 또 기미 임신 무자 경신 이렇게 돼 있어요. 기미 임신 무자 경신 이걸 바꿔놓은 겁니다. 식신생제격이에요. 이건 식신생제죠. 예, 그 격이에요. 그런데 이 사주는요, 이것도 역시 수채입니다. 수채의 토화용조인데, 이 사주가 기미, 시죠. 그런데, 이건 보세요. 남자죠. 신월에 태어난 음년생이죠. 곧바로 이거는, 한 다음에 순행하는 게 아니라 역행을 하니까 화목용조로 흐르죠. 화목대운으로 흐르죠. 여름에서 봄으로 여군을 하니까 이 사주가 좋은 사주예요. 그런데 이 경신시를 붙들고 늘어지십니다. 이게 이제 뭐예요? 억지로 시에서 격을 만드는 거예요. 앞에 것도 시상평관격이라고 만들어 놓고 이거는 합넉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자, 넉격이 또 뭔가라고 한번 보시죠. 자, 본 식신생제다. 식신생제격이에요. 식신이 강하죠. 그래서 이 기각 원령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이위 여긴다. 뭘로 여기냐? 무일경신시는 합넉직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무일경신시는 합넉격이다. 그 이제 조금 있으면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어찌 알겠는가? 본신은 스스로가 재성과 식신이 이렇게 있는데 어찌 불신미, 어찌 아름답지 않느냐. 아름답죠. 재식이니까. 또 무슨 이유로 수고롭게 경금이 을을 합했다고 끌고 온다고 얘기를 하면서 외격 관호, 외격에서 이 을목이 끌고 온다고 을경을 합을 한다고 하면서 이 정관을 얘기를 하느냐. 차류심다다. 그리고 더욱 굳게 입 외격을 더 들어가 이런 것이 모두 외격을 고집스럽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곧 조금 있으면 이 강의 끝나면 4권으로 들어가서 정관격이 나오죠. 5권 들어가면 외격이 나와요. 외격 나올 때 이런 격들이 수없이 나오죠. 그러면 이런 격이 나왔다라는 것은 심혜첨 선생은 지금 이걸 하지 말라고 했는데 책에 이렇게 자평진전 평주에는 나왔다라는 것은 아마 평주를 한 설화고가 외격편에 많이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수체입니다. 수 5.6이니까요. 예, 그래서 수체 토화영조죠. 한번 봅시다. 운이 얼마나 좋은가. 예, 예시몽조 10번이에요. 예, 좋죠. 아유, 뭐 지금 끝내주는 운이에요. 화목으로 흘러서 여기까지 좋습니다. 이 사준 축대운에 이걸 넘기면 이 갑대운까지는 하는데 수운이 들어오면 끝납니다. 이 사주는. 예. 자, 이러면서 좀 결혼을 끊었습니다. 사람들이 말이에요. 진실로 가운데에서 무정견, 예, 똑바른 일을 똑바로 보지도 않고 찰리부정고 또 이치를 살핌에 있어서 아주 정확하게 정치하게 살피지도 않고 한간 일차로 이와 같이 잘못된 이론에 의해서 어찌 능히 무혹, 예, 어찌 능히 현혹되지 않겠는가. 장차 또한 어찌 근일에 최근에는 귀격이 불가해자, 귀격을 가지고 이건 풀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역시 왕왕 유지호, 왕왕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해결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 귀격이라고 하면서. 또 어찌 술집 이 사주 보는 사람들이 행하기를 반드시 귀명은 돌아가게, 지귀 돌아가는 것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장차 풍문으로 들은 걸 가지고서 실제로 그걸 증거로 삼으려고 하니까 또 탄기생일 그 생일만을 태어난 일만 탐구하면서 자기 뜻에 의해서 생시를 갖다 지 맘대로 딱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생일을 그냥 딱 보고 이게 참 고관이거든요. 그런데 태어난 시간을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그 생시를 갖다 딱 찍으면서 귀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이런 사주 이렇게 하질 않죠. 왜? 요즘은 다 태어난 시간이 딱딱딱딱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젊은 사람들 사주 보는 게 훨씬 낫습니다. 보통 50대 조금 지난 사람들은요, 자기 태어난 시간 잘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예, 진감인가? 어머니가 무슨 새벽에 났다고 합디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분까지 딱 얘기해요. 왜? 자기가 태어난 시간, 산부인과에서 딱 적어주니까. 그러니까 사주 보기가 참 요즘은 젊은 사람들 좋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와 하죠. 젊은 사람들 사주 보기, 갖고 와. 내가 봐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유저 귀격. 그냥 잘못 귀격을 만들고 있다. 라는 거예요. 생시를 지 맘대로 집어넣고서. 그 사람의 팔자는 시다미약, 예, 시간이 미약, 잘못 확실하지 않은 게 많은데, 즉 피분신, 자기 자신도 역시 부자지. 스스로가 알지 못한다, 태어난 시간을. 그런데 만약 간명자가 불고 기본, 그 근본을 연구하지도 않고 한간 저 사람이 이미 부기가 됐다고 해서 말이죠. 천취, 옮겨서 취하기를 그 설에서 상종,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금세, 무토일주와 경신시에는 한녹격이다 라고 하면서, 정말 을목을 끌고 왔다. 무혹고 정신토록, 명을 보는 사람 자체가 의심도 하지 않고, 종일토록 늙을 때까지 의심도 않고, 하루라도 해결하지 않으려고 한다. 하루라도. 늙어 죽을 때까지 의심도 안 하고, 하루라도 해결하려고 하질 않는다.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호점 선생이 참 말씀 잘하고 계세요. 자, 이걸로 끝이 나네요. 그래서 끝이 나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4권 다음 강의가 정관편서부터 나옵니다. 4권은요, 길격 4가지, 그 다음에 5권은 흉격 4가지이면서 잡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잡격은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해야 되는데, 어차피 설화고의 뜻도 무엇인가를 좀 봐야 돼요. 설화고가 자꾸만 이 격을 설명하면서 억분으로 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원래 격국론은 격국론대로 풀어줘야 돼요. 격국론은 격국론대로 풀어주고,
자기가 억불원서부터 시작했어요, 사실은요. 사주 공부를. 예, 그러다가 이제, 격국론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증주를 해서 저렇게 책을 만들어 놨는데, 제가 이거 해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자평진전 평주예요. 저는 자평진전 원전을 구하지를 못했어요. 그래갖고 자평진전 이 평주를 구해서 하는데, 사라고가 엉뚱한 소리를, 증주자이니까요.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해놔서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격은 격대로 풀어줘야 되고요. 억부는 억부대로 풀어야 되는데, 격을 얘기하다 억부를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책에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정관편 들어오고 시작하면요. 그래서, 평주자의 뜻, 평주는 평주대로 그 책의 평주는 옳것이어야 되고요. 억부론을 만약 정말 적천수 천미를 하게 징의를 하든 천미를 하든 적천수에 대해서 그걸 하면 그건 억부론에 대해서 쭉 끌고 가야 돼요. 그리고 요즘 어떤 사람, 제가 유튜브에도 준 거지만 격국론을 가지고 사주를 아주 올곧게 보는 양반이 계세요. 그럼 그 양반은 그래 너는 격국론자야 라고 해요. 저는 그렇게 느껴요. 격국론으로 사주 풀라고 하니까 또 논자예요. 그 격국을. 그러나 저는 아니에요. 저는 억부론자로서 격국론을 건드리고 있을 뿐이에요. 격국론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무조건 또 자기는 격국론만 한다고 하면서 억부론은 아니다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분은 또 억부론은 갈팡질팡한다라고 하는데, 갈팡질팡하네요. 억부론은. 물론 격국론은 딱 월지에서 무슨 격? 이게 투출했냐라고 하면서 상신과 구신을 찾으면 돼요. 그럼 길격과 흉격을 찾으면 되고요. 간단하죠. 그래서 격국론이 오히려 프로그램 만들기가 더 쉬워요. 딱딱 집어주면 되니까. 그러나 억부론은 그렇지 않죠. 이게 체가 뭔지, 용이 뭔지. 우선 체부터 찾아야 되는데 체를 못 찾아요. 첫 번째, 체용법칙에서. 체를 찾아야 일주의 의향을 보는 것이거든요. 자,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 같은데, 잠깐 또 시간을 내서 제 책에 대해서 선전을 드리죠. 역시 적천수 천미 용신 분석책입니다. 저는 이걸 믿어요. 이 책을. 제가 석박사를 이걸 했기 때문에 원광대학교에서 전 이 이론을 믿습니다. 또 이걸로 다 명리를 감명하고 있고요. 그러면 맞다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와서 적천수 이론으로 제 사주를 한번 풀어봐 주세요 라고 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격국론보다 이게 훨씬 편안하죠. 그러나 용신 잡기가 힘들어서 그렇죠. 자기 자신이 용신을 못 잡아서 문제죠. 근데 이 격국론은 용신 잡기가 쉽잖아요. 길격이면 무조건 이게 용신이다. 이걸 살려라. 상신과 구신 찾아라. 라고 해서 그 나머지는 찾을 게 없어요. 상신 건드리면 안 된다. 구신이 있어야만이, 조상덕이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것뿐이 없어요. 그러나 이건 아주 광범위하게 억부론을 가지고 사람을, 그러니까 인생을 논할 수 있죠.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고요. 진짜 이제 다이나믹하게 4권과 5권을 하겠습니다. 역시 심해점 선생이 정관격 하면 탁 찍어서 정관격이 이게 뭐다라고 설명을 하고 계세요. 자, 오늘 강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